그렇게 국가적 정치 행사를 4-5개씩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전체 민을 끌어내가지고. 이게 바로 김정은이 자기 신격화, 부서지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망고의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가 제거 측근이 팔아먹거나 죽이고 항복한 거예요. 오늘 이 북한 사태가 그 사태로 가지 말라는 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저는 탈북민 출신 김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여기로 말하면 국방과학원 소속 출판사 정책 담당 기자 생활 17년을 했습니다. 저는 1999년 1월 16일에 대한민국의 기순에서 오늘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25년이 되어나? 북한이 분석한 데서 제일 정말 쉬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잊어먹어도 기억력이 쉽게 나오는 것.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이 국가 이념, 야망, 국가 비전, 시스템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동성이 전혀 없어요. 세계 트렌드를 따라 뛰려고도 안 하는 그 북한 체제예요. 저 체제의 유일한 목적은 세습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시적으로 대남 조카 통일 야망을 가지고 있고 김일성 족속이 스스로 파기한 모든 경제와 국민 생활에 대한 출로도 대한민국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것들은 무조건 협박 공갈을 전제로 하고 대한민국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에 나오는 기간에는 뜸해졌다가 약간이라도 트러블 생기면 또 본격적으로 도발합니다. 거기 김일성 족속 체제의 생리예요. 굴러가는 수법이에요. 국력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최근에 유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 90년대 말에 불바다 무슨 댐을 폭파시켜서 서울 불바다 한다. 물바다 한다. 불바다 한다. 핵 참화를 들씹는다. 냅다 공갈하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그러지 말고 우리 회담이나 한번 하자. 이 마당이 깔린 거예요. 저것들은 뭘 달라는 소리를 저렇게 무력 행사로 보내는 그 방법에 질들여진 족속이에요. 그 모든 공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세가 달라졌어요. 대한민국도 정부가 바뀌고 이제는 김일성 족속 정권이 그 도발 행위 또 회담하면 주춤했다 또 약간이라도 또 맺으면 도발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다 생겼어요.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동맹관계에 있는 한미동맹도 그렇고 이제는 그 약발도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너희가 도발을 중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들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미 합중국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도 그렇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옛날에 미사일 몇 방 쏴면 무조건 나와서 화해하자 그러던 분위기가 지나갔어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고 지나갔으니까 지금 저렇게 주머니에 찬 것도 없고 예비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계속 도발해요. 그건 무슨 뜻인가? 내 체면을 세워주면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내 체면을 세워주면서 내 파워도 모르는 척 인정해주면서 그래 너희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군사도발 안 하지 안 할게 요 마당을 깔아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많아요. 물 건너 갔어요. 한두 번 써먹는 거지 그 어떻게 3번, 4번 재탕을 해요? 못해요. 네,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도발하고 막 그러면 상점 사재기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 보니까 힘도 없는 놈이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올리라는 거예요. 달래고 젖꼭지 물려달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가차없이 김정은이는 또 지 애비 김정일이가 국사하는 바람에 단 1년도 후계자 수업을 걸치지 않고 올라간 애예요. 독재 국가도 그렇고 자유민주 국가도 정치인이 수업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국가 지도자인데
하물며 국가 지도자인데 김정은은 그 과정이 전혀 없다나니까 모든 액션이 앞뒤가 안 맞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행위만 골라가며 해요 지금. 애 끌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미사일 발사장에 나가져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미사일 발사장도 나가 앉기가 좀 버거운지 그것도 이제 매일 쐈으면 좋겠죠. 김정은 그 애심정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있죠. 무기. 중장경 거리 미사일 말고 소형, 국소형 유도탄들 군검 검사장에까지 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는 생산품을 전력화 가능한가? 북한군에 넘겨줘도 되는가? 이 무기질을 시험하는 게 군검 검사거든요. 그건 지도자가 나가 있는 법이 없어요. 공장 노동자, 구공장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군에서 파견된 군검 검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북한은 한 번도 허리 편 적이 없어요. 계속 어려운 상황이 라선형으로 계속 내려가다 나니까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북한 주민들도 지쳤어요. 다 지쳐서 새 세대는 김일성 때 이렇게 인민이 김일성을 받들어서 김정일 때 이렇게 인민이 김정일을 받들어서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들은 그것들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거는 그래도 이제 배고프니까 너는 못 따라가겠다. 너무 귀찮고 너무 시달린다. 주는 것도 없이 자꾸 너 여기에 끌어내고 여기저기 행사에 끌려나가서 김정은, 김일성 족속에 이제 무슨 개선 행진의 전승 포로들처럼 끌려다녀요. 북한 주민들이. 한 개 나라가 1년에 그렇게 국가적 정치 행사를 4-5개씩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전체 민을 끌어내가지고. 이게 바로 김정은이 자기 신격화, 김일성 족속의 신격화가 부서지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북한은 신종주의 국가로서 신격화가 무너지면 김정은은 죽어야 돼요. 지금 무너지는 단계에 분명히 들어갔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보여요. 북한 체제가 정상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급격히 내려가는가 연착륙하는가 계속 내려가는가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이게 뭔가 북한 김일성 족속의 사회주의 제도 저들 족속이 세운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의 최대 우월성이라고 한 3대 우월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식량 배급 제도예요. 이 식량 배급 제도가 복구되면 저 체제는 살아나는 거고 식량 배급 제도가 복구 안 되면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전쟁 능력도 다 잃게 돼 있어요. 김일성 족속이 식량 배급 제도는 우리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의 최고의 우월성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무료 교육 제도예요. 세 번째가 무상 치료 제도예요. 교육이나 치료는 생명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생존권에 걸린, 생명권에 걸린 그 식량 배급 제도가 80년대 말에 붕괴돼서 90년, 2000년대, 2001년대, 2020년대 오늘들은 거의 40년이 돼도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북한의 전체 주민들이 정말 낱개로 수단껏 슬기롭게 수단껏 능력껏 폭력 비폭력 도적질 비도적질 다 동원해서 살아남았던 오늘까지 온 그 요정도 끝나가고 있어요. 북한에 훔칠 게 없어요. 생산량물은 나오지 않고 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뭐 응당이 도래할 미래였고 김정은이도 그건 알았을 거예요. 쿠바가 대한민국과 수교를 했다고 해서 북한에 데미지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그 과거의 사회주의권과의 수교의 종집을 찍은 데 대해서 김일성 족속이 그 면에서 영역이 좀 좁아졌을 뿐이고 대한민국은 넓어졌을 뿐이에요. 쿠바와 북한 사이를 알면 이건 정치적 데미지 외에는 그것도 북한 인민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김일성 족속 하나만 일 바득바득 갈지 북한 체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쿠바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예요. 지리적으로는 너무 멀어요. 문화권이 달라요.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쿠바하고 북한은 무역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전 세계에 쿠바산 아바나 담배 한 가지도 안 들어가 있는 건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경제 교류, 군사 교류, 문화 교류가 전무해요. 쿠바하고 북한은. 오직 정치적 연대성만 있어요. 그건 어떤 연대성인가? 반제 반미 전선에서의 연대성이에요. 쿠바는 미국이 코앞에서 반미를 하는 형제고, 우리는 동방 끝에서 대한민국에 주둔한 침략자 주한미군과 대결하는 전초선에 있는 동방초소, 아메리카 초소 해가지고 그런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하고 쿠바의 그 피델 카스트로도 그렇고 김일성 족사과의 관계가 아주 묘해요. 앞에서는 서로 쿠바니 조선 동지들이니 앞만 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김일성 족속과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놓고 볼 때 위에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수교를 안 하고 북한과만 수교돼 있던 쿠바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규탄 그런 망치를 때릴 때 쿠바는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지금까지는 북한 손을 열심히 들어줬을 거예요. 듣든 말든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들어줬지만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고려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유엔 무대에서의 제작해냈던 한석을 가져왔다. 대단한 거예요. 왜? 쿠바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이 나는 거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쿠바, 대한민국의 암암리에 지금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력도 들어갔고 관광객도 가고 이제는 쿠바의 학교들이 한국어 무슨 학과도 생긴다네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부적으로건 외부적으로든 모든 독재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기득권이에요. 왜? 대외적은 다 명백하고 투명한 적들이에요. 누가 날 반대하겠다는 건 뻔히 알잖아요. 인민도 다 알아요. 내가 먹여주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무 무섭게 너그 체제가 함부로 말하면 잡아가게끔 내 하랩이 애비가 세워놨으니까 내가 꼼짝 못하고 있지.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다 달아나거나 반기를 든다는 거 나는 알고 있어. 요심정이거든요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뭐로? 백성은. 기득권은 딱 옆에 있어요. 망고의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가 최고 측근이 팔아먹거나 죽이고 항복한 거예요. 오늘의 북한 사태가 그 사태로 가지 말라는 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는 아무리 회의 벌려놓고 연설을 반나절씩 떠들고 박수를 치고 어쩌고 해도 그 밑에 앉아있는 모든 연령대가 김정은보다 10년 이상이 다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단 지능적으로 맞거나 혈부치적으로도 가까운 거는 그 주애밖에 없는 거예요. 주애를 손잡고 다니는 거는 걔만이 믿을 수 있고 걔 손 잡아야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며 될 수도 없으며 오늘의 김정은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후계자 말이 한 말이라도 주권에서 나온다면 그 자는 그 순간에 죽어야 돼요. 이게 북한 후계자의 자리예요.